기자대담,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여러분은 5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국제간호사의 날인데요.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에서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국제간호사의 날에 광화문에서 뜨거운 결의대회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 결의대회에서 간호사 측이 간호법 제정을 비롯한 요구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간호사의 수고를 기리는 날에 간호사들이 거리에 나가게 됐을까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또 이 시위의 중심 안건이었던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와 반대 측의 갈등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따뜻한 5월의 날씨와 함께 돌아온 기자대담. 오늘은 임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간호법을 둘러싼 결의대회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광화문 앞에서 2022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4천여 명이요? 상당히 많은 수네요. 이들이 광화문에서 어떤 걸 요구한 거죠? 크게는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된 안건은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간호법은 어떤 법인가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라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들의 고충이 집중됐던 만큼 법 제정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요. 간호사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법을 만들라고 요구할 정도로 예전부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수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의료법은 1951년에 규정됐습니다. 여기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와 조산사 등과 함께 규정돼 있는데요. 현재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엔 법이 너무 낡았다는 거죠. 간호사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에 속한 간호 관련 법이 아닌 독자적인 간호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실제로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과 수급으로 간호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에는 간호사가 간호 보조 업무 외에도 장기 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또 학교와 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간호 서비스를 진행하잖아요. 맞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중심의 일부 보건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곳에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간호사 측의 주장인 겁니다. 가속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법 체계의 정립은 아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있나요? 네, 이 법률상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서 진료보조 인력 간호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검사와 약물 투여, 수술 뒤 봉합 등의 업무들까지 떠맡아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 상황인데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는 불분명한 업무 분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도 있는데요.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봤던 문제 같은데요. 간호사 한 사람당 맡게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결의대회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 1인당 맡게 되는 환자 수를 12명으로 제한하자는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등장할 거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의한 국가적 재난과 공중보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체계적인 법안과 이에 따른 숙련 간호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누가 주장하고 있나요? 크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두 곳에서 간호사 측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측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죠. 간호사와 의사는 가장 맞닿아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니 좀 놀랍네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 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걸기대회를 열기도 했죠. 12일에 있었던 간호사 측의 결의대회에 강력히 반대하는 시위군요. 어떤 주장이 있었나요? 먼저 간호사가 의사들의 업무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죠. 의사 없이 간호사가 진료를 보거나 더 나아가 병원을 설립할 가능성을 제기한 거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5대 의료인에 관한 내용에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떼어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따로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하지 않듯이 말이네요. 네,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의료인들도 잇따라 영역별 별도 법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체계 자체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어떤 의견을 주장하고 있나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호법안 제12조를 언급합니다. 간호법안 12조요?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죠? 12조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안 제12조 때문에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떠밀려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갈등이 심각하네요. 이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이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제정을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더 남았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는데요. 지난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예정에 없던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애초 복지위 의사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습 상정되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 도중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네요. 네, 실제 의사와 간호사 측 모두 법안 통과 상황에 따라 파업을 고려하겠다고 선포한 상태고요. 단순 의료체계에 대한 갈등을 넘어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마치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가 떠오르네요. 얼른 이 갈등이 해소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자대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임소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유의 이름에게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질 듯이 차가워도 이번엔 결코 놓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진
한참을 외로이 기다린 그 말을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영원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 수없이 일었던 춥고 모진 날 사이로 조용히 잊혀진 네 이름을 알아. 멈추지 않을게. 몇 번이라도 외칠게. 믿을 수 없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간호법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갈등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의 해소점을 찾는 게 아닌 다른 영역의 문제까지 더해져 커지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환자와 의료인들의 안전을 찾는 게 시급한 때입니다. 단순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대담,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담당의 이송아, 임소윤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봄 대동제 마스터피스가 개최하기까지 어느덧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큰 대면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가 점점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총학생회 쿠플레이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이 마스터피스의 전격 개최였던 만큼 성공적인 축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던 2년간의 예산을 이용해 이번 축제를 더 풍성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던 지난 2년의 예산을 이번 축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축제 예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대면 활동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학교 행사 중 하나인 축제도 개최가 어려워졌는데요. 2020년 당시 총학이었던 52대 학생의 무빙에서 대면 축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타파하고자 비대면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
학생들에게 비대면 축제 관련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해 온라인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총각 쿠키는 축제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축제를 해야 할 시즌이 되면 학생들 사이에선 이번에 아낀 축제 예산을 대면 축제가 가능해지면 합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때문에 이번에 대면 축제가 가능해지면서 그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까지 이번 축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학생들에겐 생소할 수 있어 관련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축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기 위해 우선 축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먼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의 경우 상당수의 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합니다. 같은 연도 교비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이 끝나면 남은 교비는 다음 연도 전체 교비로 이월돼 다시 각 단과대와 행정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면 용도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봄 대동제의 예산을 가을 대동제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년도 축제 예산을 이번 연도 축제 예산으로 이월할 수는 없단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축제 때 남은 예산을 이번 축제 때 사용하자는 의견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대학가가 대면으로의 전환으로 떠들썩합니다. 특히 각 대학의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요즘 학생들의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잘못된 정보로 학생들의 기대감이 꺾이거나 사업을 주최하는 총학 측에서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 축제를 더 재밌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진행에 이송하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 해마다 찾아오는 민주화의 날. 5월이 오면 생각나는 민주화 정신. 어제인 5월 18일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정치권, 그 중에서도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을 양분해왔던 민주화와 독재의 역사. 대통령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풍경은 눈에 띄게 바뀌어 왔습니다. 기념식의 규모와 참석 인원, 행사 절차와 분위기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기념식의 핵심 절차로 여겨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늘 문화기획에선 5월 18일을 대표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김종률이 작곡하고 통일운동가 백기환과 시인 황석영이 가사를 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기리고 80년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다음 해인 81년에 탄생했습니다. 노래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80년대 당시에도 91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녹음될 때에도 또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와 진보를 상징하는 대표 민중가요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며 가장 상징적인 절차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행되는 풍경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뭇 달라졌습니다. 민주화와 진보를 대표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재임한 시기에선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진행 방식을 미묘하게 바꿨던 거죠.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매번 모두가 일어서서 함께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만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되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다시 모두가 재창하는 방식으로 돌아왔죠. 어제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방식을 유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족을 비롯해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마주잡으며 정권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종식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한 거죠.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갖고 있는 강력한 상징성은 민주화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역사적 갈등 속에서 매 정권마다 다르게 평가받아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두 개로 나뉜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는 민주화 정신. 우리의 정치가 역사적 갈등을 뒤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담당의 이송하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이송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폐막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가 함께 개최한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은 e스포츠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플레이 엑스포 B2C 전시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장애인 e스포츠 대회, 인플루언서 인비테이셔널, 캠퍼스 대항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7천여 명이 체험을 즐겼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위원장은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을 통해 문화 취약계층부터 프로게이머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게임 문화 향유를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22 KUSF 대학 배구 유리그 경기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2022 KUSF 대학 배구 유리그 B조 경기에서 경희대가 한양대에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앞서 경희대는 2021 KUSF 대학 배구 유리그 4강에 오르며
본선에 진출했었는데요. 이번 2022 KUSF 대학 배구 유리그 경기에선 서브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4학년 박기섭과 김인균 선수가 팀을 떠나고 신입생부터 합을 꾸준히 맞췄던 신승훈, 김영준, 이수민 선수가 얼리드래프트 프로로 떠나며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후 경희대는 새롭게 라인업을 구축했는데요. 경희대 팀은 아포짓 박예찬 선수를 제외하곤 모두가 첫 주전으로 나섰습니다. 한양대와의 경기에선 한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인해 패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경희대 팀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박민지 골프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최강자 박민지 선수가 2주 연속 우승과 2주 연속 타이틀 방어에 도전합니다. 박민지 선수는 어제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 라드나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출전했는데요. 지난해 6승을 거뒀던 박민지 선수는 지난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올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던 박민지 선수가 이번에 또 우승하면 2주 연속 우승과 2주 연속 타이틀 방어에 성공합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지금까지 2년 연속 우승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지 선수는 마침 경기력도 올라왔고 지난주 우승까지 했으니 이번 대회는 재미있게 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